여러분 혹시 일본 회사랑 일을 하시거나 일본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나,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이거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제가 일본 기업의 느린 의사결정 뒤에 숨은 3가지 이유를 아주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책임은 되도록 피하고 싶어.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업무상 한 번의 실패가 긴 커리어에서 이어질 승진 등에 나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놓고 한 사람의 직원에게 책임을 묻진 않지만 본보기가 되어서 다시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어 라는 의심과 함께 주요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거나 부장에서 부부장 또는 평사원으로 직책을 낮추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든 상급자든 이거 내가 함부로 결정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질렀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마감 기한까지 확인 작업을 무한하게 반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은 정작 결정하기 어렵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유독 해외 출장을 임원들이 많이 다니는데요. 출장 전에는 실무자부터 관리자들, 과장, 부장급들 다 모여서 출장 사전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가 필요한 절차이긴 한데 제가 보기엔 좀 답답하더라고요. 임원은 실무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평소에 본인 임원으로서의 업무로 바쁜데 출장은 또 왜 본인이 가? 결국에는 현장에서는 실무적인 이야기도 해야 되거든요. 당장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율을 하거나 미리 이런 문의가 들어왔을 때 이런 답을 현장에서 하겠다라고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서 통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이 미팅의 주된 목적이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임원이라 그래도 실언해서 피해갈 수 없는 실패를 일으키기에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더 꼼꼼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나 봐요. 세 번째, 다들 이걸로 괜찮지? 이대로 답변해도 되지? 일본 문화를 공부하다 보면 네마와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뭔가 한 가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동의까지 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모 부서의 책임자 한 명이 다른 의견을 낸다? 그때는 그 다른 의견이 맞다는 걸 증명하거나 원래 합의하려던 내용이 맞거나 어느 하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드래곤볼에 나오는 시간과 공간의 방에 갇힌 듯 장시간 회의가 불보듯 뻔해집니다. 되게 큰 문제가 없다면 합의를 하거나 조건부 합의를 하게 되는데 대신에 조건이 엄청 많이 붙는 편이죠. 이게 매번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게 제 일이라서 매우 고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진짜 이거 맞냐? 이렇게 답변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고려해봤냐? 윗사람들은 쉽게 물어보지만 실무자들은 답변하기 위해서 일을 위한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보고서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숫자를 확인하는데 때로는 고객사의 좀 비밀스러운 정보, 굳이 대회에 공개하지 않는 정보까지 짓궂게 묻고 물어서 파악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모 고객은 이번에 일본에서 출장차 누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 아씨 또 오냐? 얼마 안 됐는데 왜 또 이렇게 자주 오시냐 라고 싫어할 정도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다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 거면 직접 와서 출장에서 미팅하면서 여쭤보시던가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함흥차사 답이 없다. 일본계 회사에서 일하면서 하염없이 답변을 기다려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영상에 적어주신 댓글 중에서 이런 경직된 문화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저 역시 이 기업 문화가 어떻게 앞으로 변해나갈지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또 다른 이유 아니면 이런 문화 때문에 답답했던 순간들 있으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